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 제가 있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밤 9시 5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을 해가지고 자동차 편으로 2시간 반을 달려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전혀 검문 검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전혀 이 체크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출발을 할 때 우선 화이자 백신 2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2번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발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영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핀에어를 타서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싱키 공항에서는 바로 EU 국가로 들어가는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헬싱키, 핀란드가 EU 국가이므로 첫 EU 국가에서 EU 국가 전체로 입국하는 심사를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헬싱키에서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제가 서류를 2개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벨기에에 그 2가지 서류를 갖고 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전자편으로 이메일로 신고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헬싱키에서도 아주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싱키에서 벨기에로 왔습니다. 벨기에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짐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즉 EU 국가 전체를 이제는 일단 들어온 셈이니까 EU 국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심사를 받으면은 즉 첫 기착지인 헬싱키에서 받았으므로 그리하여 벨기에에 있으면서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로 여행을 해도 전혀 여권을 보자는 사람도 없었고 접종 증명서 보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가 인구가 약 1,800만입니다. 면적은 40%입니다. 한국의 면적은 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국의 남한의 딱 40%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PPP 구매력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목상 기준으로 하든지 항상 7, 8등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2배쯤 됩니다. 6만 달러 이렇게 되죠. 이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인구의 약 10%입니다. 약 18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7,867명입니다. 약 18,000명입니다. 자, 이걸 인구 비례로 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인구 비례로 하면은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사망자가 약 5만 2천 명 생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약 2천 명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구가 1,700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17,8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이걸 한국을 비교하면은 한국에서 사망자가 5만 명 생길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망자는
2,000명이니까 지금보다도 25배가 더 생긴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5만 명이 생겼다 하면은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전면 봉쇄, 락다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통행금지 시켜가지고 사람들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스테르담에 오니까 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1,000명 중에 1명도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마스크 쓴 사람은 호텔에 있는 종업원, 그리고 음식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있는 손님 중에서 손님들이 다 아주 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전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옆에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운하, 암스테르담은 운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하 크루즈를 탔는데 거기 선장도 탄 사람도 어느 누구도 마스크 쓴 사람을 못 봤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암스테르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도대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고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전면 규제를 거의 풀어버렸습니다. 규제를 거의 풀어버렸다 이거죠. 다만 확실하게 문을 닫게 한 데가 딱 거의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댄스장, 춤추는 댄스장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댄스를 하려면 몸이 딱 붙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밀집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는 마스크 쓰라는 것은 다 권고사항인데 이 국민들이 권고사항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정상적입니다. 상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아까 디스코테크하고 나이트클럽하고 이 댄스장은 문 닫았다고 그랬죠. 스포츠 행사도 완전히 규제를 면했고 결혼식, 장례식도 뭐 상한 이원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1.5m 거리 유지하라는 정도고 거의 모든 상점, 거의 모든 학교 다 문 열고 있습니다. 음식점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5만 명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5배가 더 많이 죽었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거의 규제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 왜 마스크 쓰지 않았냐고 단속하는 사람은 없다. 단속하는 공무원도 없다. 그러면은 네덜란드 사람은 약간 이상하고 한국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이 정부의 대처가 너무 과하고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물론 네덜란드는 백신 맞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60% 그렇게 그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네덜란드와 한국의 대처가 이것은 인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프랑스도 그렇지만은 유독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죠.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데 왜 국가에서 자꾸 관여하느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사람도 내가 죽는다. 막 이런 생각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네덜란드는 그 역사를 보면은 옛날부터 개인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확대시킨 나라입니다.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이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종주국인 스페인과 싸웁니다. 한 80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독립을 쟁취를 해가지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17세기를 흔히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합니다. 해양 진출을 해서 5대양 6대주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저 남아공 근방 동양에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자바, 즉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쇄국 정책을 펴던 일본에서조차도 나가사키에 무역관을 만들고 저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뉴욕도 그 뉴욕의 전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민한 곳입니다. 그걸 영국 사람들이 사서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죠. 그리고 남미의 뭐 수리남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잘 아시겠지만은 드디어 17세기 초에 대만을 출발해가지고 자바 대만을 거쳐서 나가사키로 가던 배가 제주도에서 파손해가지고 선원 30여 명이 억류됐던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죠. 탈출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쓴 게 유명한 하멜 표류기. 이런 식으로 대외적, 해양적, 세계적, 글로벌 이런 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떠서 진출했던 해양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또는 무역의 자유 이런 것을 아주 신조로 삼는 그런 체질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네덜란드는 이 대마초가 자유고 매춘도 자유고 안락사조차도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거죠, 바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고 다니는 것은 철학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아직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다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이쪽은 싱가포르도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어떤 질서와 안전을 더 중시를 해가지고 가장 심한 경우가 작년에 8.15 집회를 했는데 이때 8.15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오. 검사받지 않으면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합니다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서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인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또 그것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최근에 지난달에 민노총이 집회를 했을 때는 이 정권은 사실상 방관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방역은 이건 완전히 정치적 방역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방역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수치로 이야기한다면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약 2,400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그보다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독감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안 가고 상점 문 닫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에 대한 과잉 대응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까지 제한해가지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또 정부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방역도 반정권적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친정권적인 사람들에게는 느슨하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방역을 빙자를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년 3월 9일 선거에 제2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 작년 4월 15일 총선도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겼고 3월 9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극단적인 사태, 한국의 경우와 네덜란드의 경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쪽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은 과잉 방역입니다. 이 과잉 방역을 부추기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1,800명 신규 환자 생겼다 는 것만 보도하고 사망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3, 4명? 그럼 교통사고보다 적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은 과장 보도를 하고 이 정권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공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국민들의 기본권, 또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네덜란드에 와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본질적인 논란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